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마인입니다. 최근 또 교동도나 저쪽 서해바다 어디를 통해 가지고 북한으로 올라간 한 남자에 대한 뉴스가 핫하게 대한민국 사회를 들었다 놓고 있습니다. 이런 한 명이 북한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북한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정은이 등장하고 탈북을 막는데 국가적인 예산을 막 쏟아부으면서 최대한 탈북자가 밖으로 빠져 못 나가게 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때만 해도 북한의 압록강이나 두만강 지역에 철조망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았는데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 거의 폭군처럼 그 없는 주머니를 털어내서 전 지역에 철조망을 만듭니다. 2018년, 2019년에 이어서 끊임없이 탈북을 막을 때 대한 그런 지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동도를 통해서 이번에 올라갔다는 그 남성, 만약 북한 주민들이 그 남성의 소식을 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대한민국에 와서 살다가 다시 북한으로 올라갔던 그런 사람들의 사례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 감정, 그때 느꼈던 감정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남쪽에 살다가 남조선에 살다가 북한으로 다시 돌아왔다. 장군님 품이 그리워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북한을 핫하게 뜨겁게 달구면서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했던 그런 기억이 제가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온송의 우산공장 지배인인데 이분이 남쪽에 가서 생활을 한 3, 4년 하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지역에 강연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다니면서 청진도 그렇고 뭐 여러 지역 다니다가 강연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도 그 강연을 가서 보고 돌아와서 저에게 했던 그런 이야기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강연을 갔으면 그렇게 발 디딜 틈이 없고 사람들이 정말 귀가 솔깃하게 강의를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탈북자가 있는지 정말 전혀 몰랐을 때고 남쪽에 갈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를 못했던 북한 주민들이 라진이든 다른 지역이든 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정말 무서운 가면 죽인다는 안기부가 득실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우산공장 지배인의 스토리는 굉장히 북한을 핫하게 달구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솔깃하게 잘했대요. 거의 막 사람들이 숨도 안 쉬고 들었다라고 어머니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 보고 그러는 겁니다. 여보, 그런데 왜 남조선에 가서 잘 먹고 잘 지냈을 것 같은데 살은 퉁퉁하게 찌어가지고 왔는데 왜 돌아왔을까요? 정말 살기가 어려웠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북한은 배급이라고 하면서 쌀을 나눠주고 뭔가 간장도 주고 소금도 주고 뭐 이런 거 다 공급을 해주는데 남쪽에 가면 아예 뭐 제공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모든 걸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치열하다는 거는 그때 저희 부모님들도 대부분 다 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는 그 대한민국에서 정말 힘들게 일했는데 못 해본 일이 없다. 무슨 모텔방에 가서 청소를 하고 험한 잡부일도 했으며 심지어 이게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순대 만드는 일을 했는데 어떤 식당에서 순대를 만들어서 팔려고 하니까 순대 만드는 일이 얼마나 잡공정이 많습니까? 그 순대 피 배를 씻어야 되지, 씻은 배에 뭔가를 손으로 다 수작업해서 넣어야 되지, 뭐 대한민국처럼 발로 막 밟아가지고 순대 안에다 넣는 이런 기기가 있다는 것을 북한이 전혀 몰랐거든요. 여기서 보면 순대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디 순대를 손으로 하나하나 쑤셔 넣습니까? 북한처럼 수공업으로 이렇게 하는 줄 알죠. 그 아니고 순대 기계에서 속 딱 넣으면 그것만 가져다 대면 발로 밟으면 막 꾹꾹꾹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걸로 순대를 만드셨겠죠. 근데 그 순대를 만들기 위해서 아침부터 진짜 새벽에 자지 않고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밤늦게 2시, 3시 막 다 끝나면 그때가 되는데 겨우 3시간을 자고 또 다시 식당에 출근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죽물도 못 먹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북조선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북한으로 돌아왔다 이런 내용으로 강연을 한 겁니다. 그때 아마 제가 북한에서 탈북을 준비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나만이 이렇게 못 살고 힘들고 오죽 힘들었으면 갔던 사람도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까? 장군님 품이 너무 그립다고 다시 돌아왔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 아마 보따리를 싸던 걸 다시 보따리를 풀고
예, 죽물 먹어도 그냥 내 나라 내 땅에서 먹어야지라고 하면서 돌려먹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아마 그때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이 사람을 북한 주민들을 선전선동하는 강연회장으로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남한 사회가 힘들기 때문에 너네 북한 탈북해가지고 남쪽으로 뛰지 말라, 이런 걸 무언중에 북한 주민들에게 압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남쪽에 가서 잘 산다면 그 사람들이 왜 돌아오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북한 주민들이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겁니다. 가끔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잘 지내니? 밥은 먹고 다니니? 사는 게 괜찮아? 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살각이 많이 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어머니가 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15층에서 살고 우리 집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조금 뻥튀기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안심을 하고 걱정을 안 시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머니가 가끔 물어봅니다. 야야야, 그런데 요즘 여기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는데 이거 왜 그러는 거냐? 아마 북한으로 많이 돌아간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 한 3년, 4년 전에 어떤 박옥순이라는 할머니였나요? 뭐 아들이 보고 싶어서 북한에 가가지고 막 울면서 애들 안아주고 막 이런 쇼했던 그런 할머니도 있고, 부부간이 또 통영에 사시던 분이 아기까지 싹 데리고 북한으로 갔던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 통영에 사시던 분은 집이 1층이었고 제가 하나원을 같이 나온 그 친구와 같은 동 아파트에 사는데, 그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가족이 탈북해서 중국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 가족을 만나러 아기까지 다 데리고 왕복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아니 완전히 남쪽에서 아예 북한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집을 왜 반납하지 않고, 빨래는 왜 거의 걸어놓고, 집에 가정집물은 왜 거의 그대로 놓고 올라갔겠습니까? 실제 그 집을 철수할 때 들어가 보니까 집의 모든 살림이, 통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옷부터 시작해서 단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걸 유추해 봤을 때 그 부부는 아마 왕복 비행기를 티켓을 끊은 걸 봐서 돌아오려고 했었는데 중국에서 납치가 됐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북한 주민들이 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듣고 정말 살기가 힘들긴 힘든가 보다. 우리 딸 따라, 우리 아들 따라 나도 남쪽으로 뛰려고 했는데 나는 뛰지 말아야 되겠다. 에이, 마음 접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1명, 2명, 3명의 소소한 탈북자들을 억지로 잡거나 이렇게 자기 발로 올라가는, 교동도를 통해서 올라갔다는 몽충이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봐라 남쪽에 가니까 이렇게 살기 힘들었단다 써주는 대본을 가지고 북한의 입맛에 맞게끔 선전선동을 하면 북한 주민들이 정보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탈북민 가족이 있는 우리 가족들도 남쪽에 가면 다 죽이지 않냐? 남쪽에서 사는 게 괜찮냐? 너는 괜찮냐? 안전은 담보되냐? 그러면 왜 남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올라오냐라는 것을 저희 부모님들도 수도 없이 물어봅니다. 이 모든 정황상 놓고 봤을 때 가족이 남쪽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 좀 무지 안타깝습니다. 아마 다시 재입북한 사람들을 북한 체제에 맞게끔, 입맛에 맞게끔 체제 선전에 활용을 하면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억누르고 튈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지를 깡그리 씨앗을 뭉개는데 아마 북한은 조금이나마 목표한 바를 이룰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재입북한 사람들이 나만이 그렇게 썩고병든 자본주의 사회고 정말 힘들게 살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이 훨씬 더 좋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도 그 우산공장 지배인이 굉장히 살은 쪄가지고 뚱뚱해가지고 들어왔었는데 아마 잘 먹고 잘 지냈던 거는 분명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북한이 노동신문에 공개한 재입북한 사람들 그 몇 명이 전국의 순회 강연을 돌면서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대한민국 체제가 나쁘다고 선전을 하는 이런 악영향, 악선전에 속아서 대한민국 사회에 눈을 뜨는 그런 기회마저도 박탈당한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언제면 북한 주민들도 북한 정권의 허구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우월성에 대해서 2300만 국민들이 다 알고 환호성을 올리고 동경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재입북한 사람들을 보면서 긴가민가한 감정을 가졌던 그때의 제 감정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저도 그때는 남쪽이 나쁘기 때문에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힘든 사회지, 어떻게 돌아가는 사회이지 라는 궁금증은 있었는데 그 궁금증은 바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대한민국에 잘 만든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사회 실정에 대해서 조금씩 깨우쳤습니다. 그 이후 저는 통역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하나 스스로 북한이라는 쇠설창을 뚫고 북한을 탈출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북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 부모님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제대로 꿰뚫어보고 알아챘으면 좋겠습니다. 제입북한 사람을 보면서 북한 주민으로서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냐라는 갈등에 엄청나게 시달리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